장희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의 소개는요, 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촬영한 지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만의 노하우들을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회를 삼아서 좋은 강의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터넷 강의 촬영을 할 때 효과적으로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저랑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알아볼 오늘의 내용들은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복장이나 여러 가지 제가 챙겨야 될 것들, 판서, 그리고 동작 노하우, 발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거든요. 수업 진행 노하우, 보조 수단, 그리고 촬영 장비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내용들이 좀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훑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다라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이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요, 효과적으로 인터넷 강의 찍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장 노하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장 노하우. 오늘 제 복장이 어때요? 저는 오늘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 이 강의가 전달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은 깔끔하게 컬러풀한 것보다는 좀 더 점잖아 보이는 이러한 자켓 골랐거든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할 때 복장들을 챙겨야 할지 간략하게,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컬러풀한 의상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나왔을 때 조금 화려해 보이는 것, 화사해 보이는 것 굉장히 좋고요. 허나 무늬가 많이 들어간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정장이나 블라우스, 자켓 이런 것들, 원피스 이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헐렁헐렁한 것보다는 각이 이렇게 딱딱 잡힌 이런 옷들이 깔끔해 보이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서 조금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의 화면이고요. 어때요?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뒤에 배경색, 예를 들어서 내가 칠판 앞에 한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또 똑같은 초록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얼굴만 동동동 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칠판 앞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색깔 계열보다는 조금 다른 색, 튀는 색들, 깔끔한 색들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전자칠판 앞에서, 화려한 컬러 앞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색 계열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요, 좀 세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셔츠, 베스트, 타이가 가장 좋은 조합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남성분들은 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메이크업은 필수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내가 눈이나 이렇게 입술이나 좀 강조할 부분도 좀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남성분들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뭐 진한 화장을 하라는 건 아니고 간단한 비비 정도로 이렇게 톤 정도로 깔끔하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 머리도 조금 신경 쓰셔서 만져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얼굴이나 복장으로 인해서 내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강의를 대변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하나의 나의 보여지는 창구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딱 보시면 어때요? 이런 머리보다는 좀 깔끔한 머리가 더욱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튀는 시계나 귀걸이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찰랑찰랑 해가지고 막 소리가 나거나 화려하면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특히나 인터넷 강의는요, 사계절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름에 찍었는데 겨울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옷은 사계절에 다 통하는 옷들, 그런 걸 입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감이 느껴지는 옷들은 지향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민소매. 똑같은 말이지만 민소매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보기도 그러니까 긴 팔을 입어주시고요. 두꺼워 보이는 옷들도 조금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류는 어떻게 구입을 하냐? 가성비, 자, 다양하게 갖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싼 옷도 좋긴 하지만요, 이게 상체 위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체 위주로 조금 깔끔해 보이는 옷들, 이런 것들은 좀 색깔별로 준비를 해주셔서 입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사진을 조금 보도록 할 건데요, 어때요? 남성분들 이런 옷 입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신체 일부가 좀 잘 보이는 것들 제외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옷들보다는 어때요? 조금 깔끔하게 갖춰진, 이렇게 나비 넥타이 해주셔도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갖춰진 옷들을 입어주시는 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조금 더 보기 좋고, 그죠? 공부하고 싶어지는 학생들도 마음이 들 겁니다. 준비된 강사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장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판서 노하우입니다. 판서. 자, 우리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은 판서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터넷 강의 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판서할 때는 내가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넣지만 인터넷 강의는 굉장히 준비된 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강용 분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필보다는요, 조금 더 도톰하고 인강용 분필로 형광색들, 잘 보이는 색들이 나오거든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 좀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판서 연습은 기본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현강할 때는 그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쓰지만요, 인터넷 강의는요, 미리 내가 준비한 판서들을 나타내고 지금 좀 써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 있는 필체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셔서 그때 서로 다른 필체로 막 왔다 갔다 쓰시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그대로 좀 판서들을 깔끔하게, 어때요? 깔끔하죠? 그래서 저도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계획해서 준비를 미리 해서 필요한 것들은 수업 시간 안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종이에 연습을 해서요, 내가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현강을 하실 때도 많이 활용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준비하셔서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일 제가 많이 쓴 거예요. 이명 강사의 판서 벤치마킹하기. 유명한 강사들 사실 인터넷 요즘에는 강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저는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의 장점들을 좀 뽑아가지고 같이 조합해서 저의 강의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화려한 색상을 이용하시는 거, 이런 거 기본이고요. 강조는 크고 화려하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편집 안에서 강조할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큰 소리로 동작도 좀 크게 하셔서 강조할 부분들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작 노하우예요. 방금도 살짝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서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적절한 동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찍으면서 동작들을 조금 사용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 설명할 것들을 읽고자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쭉 설명하고 앞으로 본다 라면 어때요? 제가 뒤돌아서 이거 읽는다고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보기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카메라 앞에 섰다라고 했을 때는 시선을 고정해 주셔야 돼요. 카메라로. 시선을 고정해 주시고 딴 데는 많이 보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은 절대로 보이지 말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선을 항상 카메라로 응시를 한다라는 것. 제가 막 설명을 한다고 이제 이쪽 저쪽으로 시선을,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보는 사람은요 입장이 어때요? 저 사람이 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듣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카메라로 시선을 고정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자신 있는 시선, 뭐 똑같은 말이지만요, 자신감 있는 말투와 시선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손동작은 막 너무 이렇게 크게 하라라는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렇게 손으로 강조를 해주시면서 좀 지겹지 않게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 조금 어때요? 화면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만나는 것보다는 같은 설명을 해도 조금 지겨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동작을 이용해서
지겹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때? 무조건 많이 웃기 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수업 시간 안에도 많이 활짝활짝 웃으시면서 강의를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겠죠? 인터넷 강의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웃으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작 노하우 어때요? 적당히 움직이기, 표정 관리하기 이런 것들 간단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발성 노하우입니다. 발성 노하우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검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항상 하이톤으로 저의 평소 목소리는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낮거든요. 근데 강의 플레이만 딱 카메라만 플레이가 되면 조금 올라가요. 하이톤으로 되고요. 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약 조절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설명이라고 하더라도요. 조금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전달력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좀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듣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요 정도로 강약 조절하면 집중이 되겠구나라는 거 항상 의식하시고 말하시면 되고요. 복식 호흡하기. 요거는 좀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하시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장의 끝 정확하게 말하기. 말을 이렇게 그랬죠. 흘려버리면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의 끝을 맺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느리시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빠른 듯하게 하는 게 더욱더 좋아요.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발음이 정확하다라고 한다면요. 조금 빠르게 말해도 훨씬 더 귀에 촉착 꽂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어때요? 생기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생기 있게 말하는 것, 중간에 처지면 조금은 업 시켜주는 것. 저는 좀 스트레칭을 많이 시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간에 처진다라고 싶으면 저 스스로도 좀 힘을 내서 조금 더 업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이 길어지면 특히나 인터넷 강의는 시간 길어지면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이제 5번째 거의 다 와갑니다. 수업 진행 노하우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만 오늘은 훑을 거거든요. 그래서 간략한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나리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하나의 강의를 찍기 위해서 현강을 할 때는 그 정도로 준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합습할 양,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들 뽑아서 설명해 줄 것, 요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가거든요. 근데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요, 많은 준비를 합니다. 내가 이 한강 안에 만약에 개념 강의다라고 한다면 앞부분에 목차를 넣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을 반복하고 마인드맵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 본 수업으로 들어가서 개념은 이렇게 할 것이고 여기 어떤 그림을 넣을 것이고 그 다음 개념이 끝나면 확인 문제를 풀 것이고 확인 문제가 풀려진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는 퀴즈를 푼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강의의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 조금 들을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강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강의를 찍으실 때는 여기에 맞는 강의를 조금 따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의 틀을 만드는 것 같은 이야기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마인드맵을 앞부분에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맵도 보여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셔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강조할 시기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웃음 포인트 하다가 조금 지결만 하면 미리 이제 내가 이 부분에선 이런 식으로 한번 웃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다.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둘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보거든요. 그런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런 웃음 포인트 만들 때는 현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수업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오프닝 멘트 만들기. 저의 오프닝 멘트는요. 이럽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카메라가 딱 켜져요. 그러면 저는 안녕하세요. 짱쉬운 수학의 짱이지쌤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입에 배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짱이지쌤입니다. 라는 요 동작을 하면 강의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오프닝 멘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각각의 나만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뽑아주셔서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손이 오그러들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는 이제 보조수단 사용하는 노하우입니다. 보조수단이 뭐가 있을까? 사실상 이제 많은 학년들이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이 있죠. 그 학년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저학년일수록 화려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초, 중, 고등 강의를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초등 강의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요. 가발도 써봤고요. 막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경도 써봤고요. 뭐 지시봉도 쓰고요. 하지만 이제 중등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하죠. 고등 올라가면 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업 준비를 한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이고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나 입체 스티로폼이나 이게 우리 칠판에 했을 때 붙일 수 있게 따로 준비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스티커 같은 것들을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칠판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전자칠판이기 때문에 색감이 화려하죠. 그래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뭐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지만 내가 일반 칠판에다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칠판 어때요? 초록색이고 밋밋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고등이라도 우리가 좀 채워주시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유치하지 않게 준비를 하셔서 나타내시면 조금 더 깔끔한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만든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이렇게 붙인 거고요. 제가 쓴 거보다 어때요? 훨씬 보기 좋죠? 유치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건 편집 과정에서 넣긴 했는데요. 어떤 내가 설명을 할 때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실제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고등 과정이더라도 조금은 중등 과정이 사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 꼭 나의 과목이 아닌 타 과목의 강사들도 이렇게 클릭하시면서 보시면서 우와 이건 이렇게 좋구나 라고 좋은 점을 따서 나만의 강의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조수단 활용하는 건 살펴봤고요. 거의 다 왔어요. 촬영 장비 노하우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가 저도 아니에요. 하지만 촬영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해주고자 합니다. 카메라는 4K 이상을 추천한대요.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카메라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예요.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고요. 자, 그 다음 무선 마이크도 프로용으로 추천합니다. 소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돈을 아끼지 마시고 마이크는 좋은 거 사셔서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정식, 이동식 카메라를 세팅해 놓는 것. 조명은 무조건 밝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지금 있는 저희 이 강의실도 좀 찍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조명도 다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러한 장면이에요. 저희 강의실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의 강의실이고 실제 강의실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요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방음벽이나 방음 커튼. 그러니까 방음벽은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비용을 조금 지불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방음 커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덜 울려요. 소리가 너무 왕왕왕왕 울려버리면 또 듣기가 싫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좀 듣기 싫으니까 이런 방법도 가성비 되게 좋거든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만의 노하우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인강용 칠판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칠판 우리 학원에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사돼요. 빛이. 그래서 조명을 내가 밝게 받으면 이제 막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강용 무반사 칠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지금 저처럼 전자칠판을 사용할 시에는 되게 미끌거려서 판사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판사 연습 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일 때는 항상 PPT가 저도 이렇게 보면 여기 비어 있죠. 이 부분들 보일 때는 항상 좌측 중심으로 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자칠판 사용 시에는 우측에 이쪽에 우측에 서서 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문제를 이쪽으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서할 부분, 서 있는 부분 이런 거 다 공간을 체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타 노하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건 아니고 다 아시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주도록 할게요. 확실한 준비가 나만의 자신감을 만들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단계도 고려를 하고요. 요거는 글씨가 작아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간략하게 이 정도로도 이상을 준비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몇 단계로 구성을 할 것인가, 문제풀이는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교환은 얼마나 내가 진행을 할 것인가, 시험 대비 특강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도 쫙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강의를 만듭니다. 그런 것들, 나도 요 정도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속어나 비하, 뭐 종교, 정치, 시사, 뭐 차별 이런 것들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강의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노하우들 정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 입장도, 듣는 사람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 정갈한 이미지로 준비를 한다면 보는 사람, 보는 학생들도 나의 강의를 가치 있게, 조금 더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